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관상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관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얼굴을 보고 이제 사람의 그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좀 약간 그 시끄럽고 또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행동적이고 표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약간 작은 얼굴 같은 경우, 작은 얼굴인 사람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, 일을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큰 얼굴의 그 어떤 그 작은 얼굴의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그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얼굴의 형도 이제 보통 직선형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죠. 이런 직선형. 이런 게 직선형이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원형이죠. 그래서 이 직선형은 이제 상당히 어떻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. 이런 것을 이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타입이고요. 근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방향 전환이 조금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 직선형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융통성 이런 것이 좀 필요한 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 곡선형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은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잘하지 않을 수가 있죠. 그런 그 마무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상학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서양 철학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.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관상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. 관상학이라는 책을 썼고, 보통 이제 서양과 동양의 이제 약간 관상학을 보면 서양에서는 약간 통계적이고, 그다음에 분석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반면에 이 동양에서는 그런 어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그 신체 분석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고전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대기업이 있다. 그러면 대기업 임원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 직선형이죠. 이게 되게 많습니다. 이게 한 70% 이상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외에 이제 원형이 한 30%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본다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생겼고 여기에 귀가 이렇게 있겠죠. 귀가 있겠고 여기 이제 눈, 코, 입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. 있다고 보면 보통 이제 여기까지 눈썹에서 귀 위쪽 여기까지가 30세를 보는 거고요. 코 아랫부분 여기까지가 60세. 그다음에 이제 거기 코 아랫부분부터 턱까지가 이제 90. 보통 이제 말년이라고 하죠. 여기를 봅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귀는 1세부터 15세 정도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귀에 여기 점이 있다. 그러면 되게 총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귀 아래 이제 만약에 이 귀 아래에 깊게 파인 줄이 있어요. 이렇게 귀가 있으면 귀 아래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약간 혈관으로 쓰러질 확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귀가 크고 이마가 또 좀 넓어요. 그러면 부모와의 어떤 복 이런 것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를 이제 볼 때 사람의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귀가 정면에서 보이는 귀가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. 타인 시선형이에요. 타인의 어떤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죠. 근데 이게 정면에서 안 보이는 귀가 또 있어요. 귀가 되게 조그만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명예
이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. 자기 것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 이제 자기 시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면에서 귀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귀를 보면 이제 보통 귀 안쪽에 있는 바퀴를 이제 내륜이라고 하고요. 내륜은 일종의 감정을 의미하고요. 귀에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이제 외곽이라고 해서 이건 행동적인 요소를 상당히 강조합니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귀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내륜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사람들 이런 경우는 유도 선수라든가 레슬링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혈관이라든가 고혈압, 심장, 뇌출혈 이런 거와 관련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이렇게 귀가 있으면 약간 여기 굵은 선이 있는 경우, 굵은 선. 두 번째는 눈썹 털이 막 이렇게 위로 막 솟아 있을 때. 세 번째는 눈썹 끝이 막 위로 치솟고, 네 번째는 이 머리나 정수리에 머리숱이 또 없을 때.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민머리가 또 없을 때. 그럴 때가 이제 좀 혈관이나 고혈압, 심장, 뇌출혈 이런 것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통 귀가 작기다. 그러니까 이제 좀 두 귀가 달라요. 또는 귀가 작아요. 귀가 작으면 이러면 또 부모복이 좀 적습니다. 관상학적으로 별로 없거나 적고요. 또 이마가 만약에 좁거나 푹 꺼져 있어요. 푹 꺼져 있어요. 그러면 또 초년복이 좀 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의미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마를 보면 이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. 일자형 있고, 또 약간 또 이렇게 반쪽형. 그러니까 일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형이면서 일자형이죠. 그런 것들이 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반쪽형.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부모복이 좀 없는 경우가 있고요. 조실부모, 일찍 이별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은 꼭지형이죠. 꼭지형. 그래서 약간 강인한 성격이죠. 고집도 세고 그런 경우고요. 그 다음에 이마가 약간 N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분이 있어요. N자형. 이런 경우는 이제 이과적 기질과 문과적 기질이 같이 있는,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이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형의 어떤 이마를 가진 분들은 손재주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마가 튀어나와 있다. 튀어나오면 좀 부모와 좀 떨어져 있는 경향,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이마를 만약에 넓어지려고 하면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. 많이 웃는 거. 많이 웃을수록 그런 이마는 좀 더 넓어진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의 어떤 인연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, 만약에 부모복이 있다. 내가 부모복이 있는데 인연이 없다. 이런 경우가 있죠.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마가 넓고 또 솟고 또 잔주름이 상당히 이제 많아요. 잔주름 다라고 쓸게요. 또는 이마가 또 넓고 두툼하게 솟고 이런 경우도 이제 부모복은 있는데 인연이 없는 경우고요.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모복이 없는데 인연도 없는 경우, 인연도 없어. 이런 경우는 이마 부분이 이마 머리 부분
톱날 같아요. 또 이마가 좁아요. 그리고 내륜이 외곽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. 그리고 귀가 좀 작고요. 또 귀 아랫부분이 없어요. 귀 아랫부분이 없거나 또 날카로울 수도 있고요. 또는 이제 눈썹이 좀 짝짝이, 이런 경우에는 또 부모복도 없고 인연도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제 또 이마가 만약에 이제 이마가 톱니바퀴처럼 생겼다. 이마가 있을 때 여기 이제 그 톱니처럼 이렇게 이마가 생겼으면 또 부모와 인연이 또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마가 일단 튀어나오는 것이 좀 좋다는 거죠. 바깥으로 튀어나와야지 이게 이제 굿입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머리카락이 사람 머리카락이 있죠. 머리카락이 이마 부위를 침범을 해요.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,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부모와 인연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눈썹이 있으면 눈썹 사이에, 만약 눈썹 사이에 흉터, 눈썹이 많이 뽑아져 있어요. 그러면 또 형제와 인연이 없습니다. 이 눈썹이라는 것은 이제 형제를 상징을 해요. 형제, 자매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.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눈썹이 만약에 끊어지거나 상처 있거나 이러면 별로 안 좋고요. 만약에 눈썹의 끝부분이 이렇게 막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별로 안 좋죠. 그러니까 우리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게 눈이면 눈썹이 약간 이렇게 바퀴 모양이라든가 또는 눈썹이 이렇게 위로 솟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혈관 질환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귀밑머리라고 하죠. 귀 쪽에 있는 귀밑머리가 이제 빠지는 사람,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약간 사업을 할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. 눈썹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타원형이다. 눈썹이 아치형이죠. 이럴 때는 이제 연애 예술에 끼가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눈꼬리, 이제 우리의 눈이면 눈꼬리가 있죠.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꼬리가 이제 이렇게 윗부분이 있죠. 여기 이제 주름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주름이 있다. 그러면 이제 약간 이성과의 어떤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눈주름이 많을수록 어떤 이성과 친해질 수 있는 능력,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만약에 이제 사람의 얼굴 중에 코가 있죠. 코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코가 만약에 작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요. 큰 사람에 비해서.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만약에 이제 코도 작고 콧망울도 이렇게 이 부분에 있는 것도 작아요. 코도 작고 콧망울도 작다. 이러면 이제 월급장이 하는 게 낫다는 거죠. 밑에는. 그리고 양쪽 볼이나 이마나 턱, 이런 것은 이제 주변 사람을 가리켜, 주변 사람. 이런 것을 가리킨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눈 주변에 있는 코는 건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산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산근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이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의 이 시작 부분이죠, 시작 부분. 이걸 이야기하는데, 이런 것들이 이제 산근의 형태도 보고 이제 평가를 또 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산근은 목에 대한 건강, 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.
눈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눈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수라고 그래요. 눈이 이게 있으면 눈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수를 가리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신장이라든가 뭐 방광 이런 것을 또 의미해요. 그리고 눈썹과 눈썹이 이렇게 있을 때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사랑관계도 좁고 내성적이에요.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어요. 그럼 사랑관계도 넓고 외향적입니다. 이 사이가 아주 넓으면 이거는 이제 너무 방만한 거죠. 너무 넓은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콧망울을 이야기할 때 이 콧망울은 그 뭐랄까 돈창고라고 보시면 돼요. 재물. 그래서 이게 이제 콧망울이 뚜렷할수록 재물이 많이 붙게 돼요. 재물이 그러니까 만약 콧망울을 생기게 하려면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콧망울에 또 점이 있다. 그 근처에 그러면 이건 되게 좋은 거고요. 긍정적입니다.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올라가는 법령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죠. 낙천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코가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여기 이제 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여기 사이가 이제 인중이라고 하고요. 여기 이렇게 이제 그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 법령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긍정적이 낙천적이고요. 힘든 사람이 이제 많을수록 이제 이 부분이 내려옵니다. 힘든 일이 많을수록 내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인중이라는 것은 이제 코에서 내려오는 선이고요.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인중 이 부분이 이제 짧게 보인다. 인중이 그 짧을수록 되게 인색해요. 나누는 것에 이런 거. 그 인색한 사람도 콧구멍이 안 보이고 인중도 짧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관상 중에서 이제 이혼 관상 이런 게 또 있어요. 이혼 관상. 자, 이혼 관상 같은 경우는 그 법령이 입으로 들어갈 때 법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.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 아랫부분에서 내려가는 그런 그 법령인데 이 법령이 이제 입으로 들어갈 때 좋지 않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볼이 코 밑까지 코 밑 입구까지 볼이 이렇게 내려올 때 또 턱이 넓고 땀구멍이 이제 클 경우 이럴 경우가 이제 이혼 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술을 이제 봤을 때 만약에 윗입술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있겠죠. 근데 윗입술이 얇으면 어떤 그 정돈을 잘하고요. 그다음에 원리 원칙을 따지는 겁니다. 원리 원칙. 그리고 책임감이 또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약간 금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윗입술, 아랫입술 다 얇아요. 윗입술도 얇고 아랫입술도 얇다. 그러면 상당히 세부적이라는 거죠. 세심한 거죠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두꺼워요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준비를 잘하고 계획성이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이제 도화관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사람에게 도화살, 이게 복숭아꽃이라는 거죠. 도화라는 것은. 그래서 이제 인기관상이 있어요. 인기관상은 보통 이제 귀가 정면으로 보인다. 아까 이야기했죠. 또 이마가 아치입니다. 또 얼굴 가운데 중심이죠. 점이 있어요. 또 범령의 안쪽에 점이 있어요. 또 이목구비, 눈, 코, 입, 귀가 크고 얼굴은 좀 작아요. 소라고 쓸게요. 또 입술에 세로선이 있어요. 또 이제 양쪽 볼,
아까 양쪽 볼은 주변 사람이라고 그랬죠? 요게 이제 입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도화 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보통 이제 그 관상에서 코는 나를 의미하고요, 볼은 주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코도 크고 양쪽 볼도 있다, 그러면 좋은 거죠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만약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내줬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는 사람은 뭐냐면 되게 각이진 얼굴, 또 입술, 특히 입술 중에서 윗입술이라고 그랬죠. 윗입술이 얇은 얼굴, 그 다음에 양쪽 위에 볼, 관골이라고 하는데 이 관골이 뚜렷한 사람, 그런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고요. 또 눈꼬리가 옆으로 날카롭게 찢어진 사람, 이런 분이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잘 완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일종의 그 역삼각형 얼굴을 보면 역삼각형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금 기운이 강해, 금 기운이.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%의 각진 얼굴 플러스 30%의 그 원형, 이게 이제 되게 대기업의 임원 선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불기운이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. 이런 분들은 눈썹 끝이 위로 올라가요, 위로. 그 다음에 눈썹에 털이 있죠, 털이 막 솟아 있어요. 솟아 있다고요, 털이. 그 다음에 입이 커요. 또 남자는 가운데 머리가 빠진다. 또 이제 피부가 검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좀 화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화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관상에 대해서 책들도 좀 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사람의 얼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